대구 달서구 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우리 동네 행복 파트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 기양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달서 구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상하로 입체화 사업이 15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4월부터 공사가 본격 시행됩니다. 대구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4차 순환선이 3월 말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2역 리사이틀이 3월 20일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대구 지역 연극계의 가장 큰 축제인 제39회 대구 연극제와 제1회 더 파란 연극제가 개최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1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는 19일 대구 달서구 가족센터 3층 강당에서 다문화 가족과 소통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위해 우리 동네 행복 파트너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발대식은 대구 달서구 가족센터와 연계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회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문화 가족과 동네 복지 리더 5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복 파트너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봄의 기운을 알리는 식물 심기 체험을 통해 힐링과 치유의 경험, 파트너 간 친밀감 형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2021년부터 동별 복지 리더 40명과 다문화 가족 20세대를 결연해 월 2회에서 4회 한국어 교육, 자녀 양육, 식생활 지원, 대중교통, 공공기관, 은행, 병원 등 동행, 심리 정서 지원 및 문화체험 등 우리 동네 행복 파트너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한편 달서구는 2022년에도 복지 리더 50명, 다문화 가족 25명, 총 75명을 결연해 3월부터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구 달성군 육아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18일 TK 자유산악회와 민족중흥회가 주관하고 육아읍 번영회 이장협의회 등이 후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 기양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전국에서 104개 친박단체 회원들과 지역 주민 등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식전 행사로 김세아 소리마당의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내빈 소개, 참가단체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는 지지자들이 걸어놓은 대형 태극기와 등신대, 사진을 담은 대형 입간판 등이 들어서 있으며 방문객들이 인증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과 박 전 대통령에게 엽서를 쓸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이날 강한 바람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과 인근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사저 주변에는 참석자들이 주변을 둘러보는가 하면 굳게 잠긴 대문 앞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인증샷을 찍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저는 시가 표준액 13억 7,200만 원인 주택을 25억에 매입해 지난달 1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부지는 1676.2제곱미터로 지하 1층 지상 2층인 건물 연면적은 712.61제곱미터입니다. 달서구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상하로 입체화 사업이 15일 대구 수목원 제3주차장에서 사업의 착공을 알리고 안전시공을 다짐하는 기공식을 시작으로 올해 4월부터 공사가 본격 시행됩니다. 상하로 입체화 사업은 총 사업비 3,4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4차 순환도로 서남 측의 달서구 유천동 상인동 간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4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공사는 상습 정체 구간인 수목원 삼거리, 테크노폴리스 방면 우회전 구간을 2차로로 확장해
정체 구간 교통 개선부터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구시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교통 처리 계획을 바탕으로 기존 도로의 점용 면적과 점용 기간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현재 상화로는 주변의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하지만 터널 방식의 입체화 사업을 통해 통과 교통량을 분산시켜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주변 산업단지의 물류 비용을 감소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체화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9,200억 원, 2,8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교통량이 약 56% 감소되어 지상도로의 통행속도도 현재 28km에서 38km로 약 35% 개선되며 지하도로 이용 시 통행시간도 기존 30분에서 5분으로 약 25분 단축될 전망입니다. 대구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4차 순환선이 3월 말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도심의 교통 혼잡 개선과 대구 경북 지역 간 접근성 강화로 산업과 물류, 문화관광 분야 등 대구의 미래 발전을 뒷받침할 4차 순환선이 3월 말에 완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는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8개의 방사형 도로가 도심을 통과함에 따라 주요 교차로 지정체로 인한 물류 수송 및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는 1987년 도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4차 순환선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구 4차 순환선의 전체 연장은 61.6km이며 절반가량인 29.1km를 대구시에서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본 공사 구간인 4차 순환선은 성서에서 읍내, 서변에서 안신 구간으로 총 사업비 1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총 연장 32.5km, 나들목 8개소와 분기점 2개소가 설치되며 설계 속도 80km인 4차로로 개통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 3월부터 7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 계약과 착공에 들어가 현재 공정률 99%로 3월 말 완전 개통을 앞두고 공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1987년 기본 계획의 밑그림을 그린 후 35년 만에 완성된 교통지도가 그려질 예정입니다. 4차 순환도로의 가장 큰 장점은 대구 도심의 교통량을 외곽으로 분산하여 도심 내 8개 주요 간선도로 혼잡 구간의 교통량이 5에서 18% 감소되어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아니스트 이혁 리사이틀이 3월 20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개최됩니다. 2021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18회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유일하게 본선까지 진출한 피아니스트 이혁이 쇼팽의 작품들과 러시아 음악들로 대구를 찾아옵니다. 3살 때부터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병행하며 음악을 시작한 피아니스트 이혁은 12세의 나이로 모스크바 쇼팽 영 피아니스트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후 각종 국제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올리며 천재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이번 대구 공연에서 삶의 희노애락을 담아낸 쇼팽 피아노 작품과 다이내믹과 애환이 어우러진 러시아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차이코프스키와 무소르그스키 등 러시아 작곡가들의 작품을 연주하고 이어진 2부에서는 지난 쇼팽 콩쿠르 본선에서 연주한 프로그램 그대로를 연주할 예정입니다. 천재 소년에서 이제는 연주자로 자신만의 굵직한 음악적 커리어를 쌓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혁이 연주하는 음악의 다채로움과 깊이를 대구 콘서트 하우스 인사이트 시리즈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공연 티켓은 대구 콘서트 하우스 홈페이지 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대구 지역 연극계의 가장 큰 축제인 제39회 대구 연극제와 제1회 더 파란 연극제가 개최됩니다. 이번 연극제는 제40회 대한민국 연극제인 밀양에 대구를 대표해 출전할 티켓을 놓고 극단들의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또 역대 대구 연극제보다 가장 많은 8개의 대구 연극협회 정회원 극단들이 참여하는 등 기존 중견 극단들과 연극계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청년 극단들 간의 열띤 경연도 새로운 볼거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대구 연극제에 한 주 앞서 열리게 될 제1회 더 파란 연극제는 대구 연극계에 새로운 큰 물결을 일으키자는 의미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행사로 지역 소극장을 무대로 39세 이하 청년 연극인들의 멋진 공연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제39회 대구 연극제는 3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달서 아트센터와 북구 어울아트센터에서 열리며 제1회 더 파란 연극제는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대구 소극장길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전하고 자세한 사항은 대구 연극협회 페이스북이나 255국에 2555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3월 1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상화로 입체화 사업 축하 퍼포먼스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구민의 오랜 수건이었던 상화로 입체화 사업의 본격적인 공사 착공을 앞두고 15일 기공식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 조형물을 활용한 이색적인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2만 년의 역사가 잠든 곳 조형물에 상화로 입체화 사업 기공식 축하 의미를 담은 마스크를 씌우고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돼 달서구의 미래를 잇는 상화로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퍼포먼스였습니다. 현재 상화로 주변은 교통 혼잡을 겪고 있지만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완료되면 교통량이 분산되고 지상도로의 통행 속도도 현재 28km에서 38km로 약 35% 상향돼 교통정체가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도시의 미래 경쟁력 정진을 통한 달서구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썸녀와 나무꾼 사랑 만들기 참가자 모집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4월 23일 달서목재문화관에서 진행 예정인 썸녀와 나무꾼 사랑 만들기에 참가할 미혼 남녀 20명을 4월 13일까지 모집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이성을 만날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에게 유익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데이트와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만남 행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달서목재문화관에서 알콩 뚝딱 도마 만들기 체험, 커플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소 또는 직장이 달서구인 만 25세에서 39세 미혼 남녀는 4월 13일까지 달서구 건강가정 다문화지원센터에 신청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며 기타 문의사항은 여성가족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대구 달서소방서의 대형 건설 공사 현장 안전 컨설팅 실시 이야기입니다. 달서소방서는 공사 진행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건설 공사 현장에 대해 화재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소방서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봄철이 가장 많은 28%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많은 가연성 자재와 화재 발생이 쉬운 용접, 용단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소방관서와 정보 공유를 통한 초기 대응 방안 강화, 공사 현장 작업 투입 인원 및 작업 현장별 비상연락망 확인, 우레탄 폼 등 가연성 물질 취급 시 사전 안전 확보 철저 등입니다. 이진우 달서 소방서장은 지속적인 안전 대책 추진을 통한 건설 공사 현장 안전 문화 확산으로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구지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의 봄꽃 식재 소식입니다. 구지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 20여 명은 7일 봄을 맞아 구지면 일대 펜지 등 6종의 봄꽃을 심었습니다. 곽병하 구지면장은 한마음 한뜻으로 참여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봄을 맞아 더욱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구지면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와 부녀회는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화합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습니다. 곽종국 이순군 회장은 따뜻한 봄을 맞이해 거리에 화사한 꽃을 심고 화단을 깨끗이 정리했다며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지친 지역민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서재초등학교 학생 책쓰기 작품집 출판 소식입니다. 서재초등학교 인문책쓰기 동아리 작가의 서재 2기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학생들의 작품을 모은 동시집을 출간했습니다. 출판된 언제쯤 할 수 있을까는 학생 저자 10여 명이 쓰고 김민중 지도교사가 엮은 동아리의 두 번째 시집으로 전국의 독자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책은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코로나 외에도 학교생활, 가족, 친구 외에 지속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 기후변화, 퇴임한 교장 선생님에 대한 기억까지 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단순한 어린이 시가 아닌 문학작품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창작의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두 번째는 파호초등학교의 수학과 친해지는 날 운영 소식입니다. 파호초등학교는 파이데이를 맞아 11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각 교실에서 수학과 친해지는 날을 운영했습니다. 3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는 학년 군별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1학년은 숫자에 흥미를 느끼도록 숫자에 따라 주어진 색으로 학습지 색칠하기를, 2학년은 쌓기나무 퀴즈 PPT를 활용해 쌓기나무 교구로 다양한 쌓기나무 체험을 하고, 3, 4학년은 칠교놀이 교구와 종이 칠교판을 활용해 PPT에 제시된 모양도 만들어 봤습니다. 또 5, 6학년은 종이 펜토미노를 활용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 모양으로 펜토미노를 만들어 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정원 교장은 학생들이 다양한 수학 체험을 통해 호기심과 창의력을 기르고 우리나라 수학 발전의 꿈나무로 성장하는 계기를 갖게 하고자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푸른 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1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17일 구직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역 최초로 달서구 일자리 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해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취업 박람회,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그리고 취업 행사, 공공근로사업, 기간제 근로 등 공공 일자리 관련 정보와 민간 일자리 채용 소식을 포함 다양한 구인 구직에 대한 최신 취업 정보를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채널 추가만으로 일자리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지원 사업은 구인구직 최신 정보들을 모아 게시하고 구민들이 적기에 구인 정보를 확인하고 원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고용 불안으로 많은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스마트한 일자리 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빠른 최신 취업 정보 제공으로 취업률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이 7월부터 6개 지자체에 시범 시행하는 1단계 상병수당 사학 공모 선정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근로 외의 질병, 부상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025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보건복지부의 상병수당 사업은 7월부터 1단계 시범 사업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병수당 요건이 충족되는 대상자에게 하루 기준 43,960원을 지급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달성구는 전국 군단위 인구수 1위, 대구 국가산단 포함 7개의 산업단지와 물산업 클러스터,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사업지 선정 등을 내세워 정부의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협력사업장 21개소를 섭외하는 등 상병수당 공모 선정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달성구는 27만 군민들이 다른 지자체들보다 앞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시범사업 선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3월 말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결과 발표에 달성군이 선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2월 지역 최초로 문을 연 달서 50플러스 센터에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달서 50플러스 내 식물 공방을 활용한 봄내음이 가득한 나만의 실내 정원 만들기, 초록빛 생기 가득 나만의 반려텃밭 만들기 등 5개 과정에 102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3월부터 5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5개 과정 개설 강좌는 봄내음이 가득한 나만의 실내 정원 만들기, 초록빛 생기 가득 나만의 반려텃밭 만들기, 실버 체조 지도사 양성 과정, 온라인 쇼핑몰 창업 지원 교육, 베이비시터 양성 과정 등입니다. 신청 모집은 만 50에서 64세 달서 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3월 24일까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청 평생교육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달성문화재단이 4월 4일부터 8일까지 2022 달성 생활문화 동호회 프로젝트에 참가할 동호회를 모집합니다. 달성 생활문화 동호회 프로젝트는 달성군의 지속 가능한 생활문화 생태계 구축과 지역민의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대구시의 기초문화재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달성문화재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달성문화재단에서는 달성생활문화 동호회 프로젝트를 통해 2019년 24개 팀, 2020년 38개 팀, 2021년 39개 팀 등 지금까지 총 101개 팀을 선정해 지원했으며 지역의 자생적 문화생태계 구축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번 모집은 기존 상하반기로 모집을 진행했던 방식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5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 수행 기간을 설정하고 한 번의 공모로 동호회를 선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최대 40개 팀을 선정하게 될 이번 공모는 생활체육을 제외하고 달성군을 거점으로 활동하는 5인 이상의 동호회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역량 강화와 발표 활동 중 동호회 운영 목적에 적합한 유형으로 선택해 직접 방문, 우편,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나 문화사업팀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